안녕하세요, 국정원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대치동과 목동에서 국어를 지도하고 있는 국어의 정원 이정원 선생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선생님 모신다고 했더니 이제 주변에서 이 질문해달라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많은 질문들의 답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오늘도 좀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그 학생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1학년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수능 국어도 개념이 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개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걸 공부하면 될까요? 뭐 아직 수능 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 같네요. 수능의 개념이 있죠. 예. 수능에 모든 이론에다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개념을 맞춰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대화체다. 예. 이런 게 나왔어요. 예. 수능에. 그 대화체가 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하고 B하고 두 명이 나왔어요. 예. 근데 A가 B한테 막 말을 하고 예. 안녕 잘 있었니? 그랬더니 예. B가 나 잘 있었어. 예. 대화일까요? 아닐까요? 대화죠. 대화죠. 예. 그렇죠. 근데 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순간 긴장했습니다. A가 이제 밖에 쫙 나와봤더니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예. 그랬어요. 대화일까요? 아닐까요? 독백. 그렇죠. 예. 잘하시네. 제가 제대로 알고 예. 있는 게 그 독백이라고 하죠. 의심 없이 답하겠습니다. 대화는 아니죠. 그러면 예.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A하고 B하고 있는데 예. A가 B한테 오늘 날씨가 좋네. 예. 그랬더니 B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예. 대화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죠. 이제 혼잣말처럼 했지만은 옆에 친구가 있었던 것뿐이지 대화로 한 건지 혼잣말을 한 건지 명확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 A가 B한테 오늘 밥 먹었니? 예. 라고 했는데 B가 아무 말도 안 대답이 해요. 없어요. 예. 예. 그러면은 대화일까요? 독백일까요?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대화를 잡아야 될지가 애매해요. 예. 이런 경우. 예.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잡아내야 되는데 그 틀이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거예요. 어디까지가 대화고 독백인지. 내가 말한 것을 들을 대상이 있으면 대화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없으면은. 예. 그러면 독백. 예, 예. 자, 그거에다 세워놔야 되는 예, 거죠. 그쵸. 예. 예. 수능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예. 예, 몇 번 출제가 됐죠. 뭐 대화로 보였지, 독백으로 보였지인데, 그게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선을 갖다 그어줘야 되는데, 예. 개념이 거기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비유로 볼 것인가, 예. 어디까지가 뭐 반어고 뭐가 뭐 역선이냐에 대해서 개념을 세워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기억이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 개념, 그 기준이, 예. 그 기준이 수능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수능과 평가원이 기준이 돼야죠. 예. 그 이제 개념이 달라지면 틀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 문제를 풀었는데 꼭 답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주로 이제 개념이 흔들리는 경우예요. 예. 그러니까 수능에서 말하는 이렇게 범위가 있거든요. 선생님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해야죠. 응원하는 팀. 응원하는 팀은 이제 기아 타이거스. 예. 저는 야구 안 좋아해요. 예. 근데 야구에 스트라이크 존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공이 들어가 스트라이크가 되는데 수능도 마찬가지인 스트라이크 존이 있죠. 예. 거기에 맞는 답을 골라야 돼요. 예. 근데 사람마다 전부 다 스트라이크 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대화로 봐야 될지가 예. 수능에서 원하는 기준과 예.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서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내 기준을 수능의 기준에 이렇게 맞춰가는 그렇죠. 작업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능 기준의 그 틀이 뭔지를 말하는 예. 게 개념이에요. 예. 그 개념 공부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뭐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책이 많군요. 개념 예. 강의도 꽤 있어요. 예, 그 EBS에서 나오는 강의나 책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강에서 사설 업체에서 하는 강의, 그다음 교재도 있고요. 예. 시중에 나와 보면은 책이 좀 있는데 책을 좀 볼 때 좀 고르셔야 될 거예요. 아무거나 막 사지 마시고 싸다고 사면 안 되고요. 예. 거기에 나오는 예문이 어디를 반영했는가, 그 필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쓴 건지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수능에 나온 지문이나 문제를 응용해 썼는지 예.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 지문을 많이 활용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군요. 예. 그렇죠. 저도 지금 예. 집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책을 좀 구성을 해서 쓰고 의도적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예,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막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쓰는 거는 별로 소용이 없고요. 객관적인 거, 예. 요거를 갖다 좀 고르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
수능의 기준에 튜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수능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또 다른 학생 질문입니다. 자, 주변에서 모두 어렵다는 비문학 독해도 잘하는데 저는 문학 감상 때문에 감점을 당해요. 저 같은 학생은 어떻게 보완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습니다. 비문학 독해를 잘하고 문학을 못하는 학생이 있고요. 예. 문학은 잘하는데 비문학을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엇갈리는 학생들이 좀 많죠. 예, 그렇죠. 비문학을 잘하는 학생들, 비문학 독해 잘하는 학생들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문학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예,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문학은 잘하는데 비문학 못 해요. 그러면은 예. 반대죠. 예. 문학 공부만 열심히 하고 했고, 근데 약간 독해력 떨어진다 독해력은 약간 그러면은 부족하고. 약간 좀 IQ 의심을. 예. 근데 공부 안 한 거예요. 예. 마찬가지. 그죠. 예. 반대쪽 공부를 안 한 거죠. 예. 예. 너 부족해서 그래 아직 이렇게 답하면 되네요. 공부 안 한 거죠. 예, 그 공부가 예. 아직 부족해서 그래. 예, 그렇죠. 예. 근데 문학 틀리는 경우는요. 예. 문학을 보는 객관적인 눈이 없어요. 그 상위권 학생 중에 특히 많거든요. 특히 비문학 이과 학생들, 비문학 잘하는데 문학 못하는 학생들이 예. 고집이 굉장히 세요. 음. 야, 이거 틀렸잖아. 그럼 선생님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고집이 굉장히 세요. 이것도 맞는데 선생님 말씀 이해합니다. 근데 2번도 맞는데 3번도 맞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저의 고등학교 모습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전혀 납득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명쾌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학생들이. 예. 그렇죠. 근데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맞고 틀린 데는. 네. 특히 수능에는.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주관이 좀 들어가면은 답이 이제 중보고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중에 내신용 문제지, 그다음 학교 내신 문제 풀다 보면은 저는 수능 문제는 틀린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예. 근데 학교 내신 지도하다가 학교 내신 문제 많이 틀려요. 예. 이건 도저히 취재자 빼고는 풀 수 맞추기 없는 힘들게. 문제를. 예. 예. 이런 무슨 생각으로 했나? 예. 답이 2개인 경우도 있고 3개인 경우도 있고 예. 뭐 이런 경우 많거든요. 예.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명쾌해요. 그러니까 수능에는 객관적인 맞는 이유와 틀린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자기 예. 틀을 맞춰야 돼요, 거기다. 그런 감이 생길 정도 또는 그런 준거가 생길 정도까지가 되려면은 얼마나 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과정이지요. 끊임없는. 예. 끊임없는 수련, 예. 득도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죠. 짧은 학생은 금방 돼요. 근데 길면 영원히 안 되는 학생도 있거든요. 예. 그런 학생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굉장히 고집이 센 그 돌 아이 예. 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크게 된 인물이죠. 예, 되게 고집이 있으니까. 예. 근데 뭐 자기 상상력이 또 막 개입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또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만 있어요. 문학 작품이 상상력을 그죠. 자극하는. 원래 그렇게 보니까.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문학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읽기. 예. 그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상상력을 가미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 창작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적용해 보는 학습이 항상 문학 교과서에 있어요. 예. 근데 수능 문제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문학 교과서 학습 활동에 나의 일을 적용해 보자. 예. 뭐 내가 그럼 창작을 해보자. 예. 뭐 해가지고 쓰는데 예. 그거는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럼 답이 다 달라지잖아요. 아쉽네요. 예. 예. 이 문학 공부의 또 그 큰 어떻게 보면 목표가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진작시키는 그렇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내신 수행 평가 예. 쪽 들어가는 거고요. 예. 수능에선 그러면은 답이 5천만 국민 다 다르니까. 예, 다르니까. 예. 사랑에 대한 시를 줬는데 예. 사랑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내신에서 배웠던 거를 갖다 자꾸 수능에 암기식으로 적용시키는 학생이 좀 있거든요. 예. 이런 게 있어요. 벼라는 시거든요. 이성배의 예. 벼.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예. 햇살이란 단어, 해가 여기도 나오죠. 예.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쓰였네요. 그죠? 햇살 따가울수록 예. 이라고 나왔으니까 예. 서로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햇살이 따가울 때 예. 기대해야 되니까 햇살에서 부정적인 의미죠. 예. 예. 근데 해를 갖다 보통 99%가 긍정으로 나옵니다. 해가. 예. 학생들 이것도 긍정 아닌가요? 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신에서 밑줄 긋고 그렇게 암기. 그렇죠. 외웠겠죠.
이건 선생님이야, 이거는 긍정이야, 이건 부정이야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예. 그대로 처음 보는 작품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엉뚱하게 나와버리는 거죠. 객관적인 감상을 우선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 물론 70%가 연계가 되는데 나머지 30은 연계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연계 안 되는 거는 처음 보는 거를 보고 그 원래 수능의 본질이죠. 예. 처음 보는 걸 보고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찾아가는 길을 갖다 모르고 암기한 거를 함부로 적용하다 보니까 학생들 엉뚱한 답이 나와버리는 예. 경우도 좀 있어요. 일부러 그런 출제를 하시겠네요. 또 그게 이제 출제자분들은. 함정으로 파놓죠. 예. 출제자분들은.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1, 2등급 가리는 문제로 그런 게 나오죠. 예. 오히려 공부를 하면은 못 푸는 게 좀 나오기도 해요. 예. 그 소설 같은 경우에 뒷부분 스토리를 오히려 알면은 선입견 때문에. 그죠. 알면은 오히려 틀리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학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니까 네. 항상 그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문 말고 다른 파트 배경 지식을 이용하면 오히려 오답으로 내는 경우도 예전에 몇 번 있었어요. 예. 요즘에 그렇게까지 내진 않더라고요. 예. 무섭네요. 예. 출제자님들. 예.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부족해요. 어제 답해 주셨던 이야기 같은데요. 예. 이해력도 높이고 글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면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이거 자기가 알면서 질문한 거예요, 이 학생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예. 구조를 그려보면 되나요? 요거를 일단 오래 걸리는 이유 예.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오래 걸리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라고. 잘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 공부 시간만 들려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공부를 안 한 학생이에요. 네. 공부를 안 해놓고 혹은 단기간 한 일주일 해놓고 왜 안 잠깐 늘어요? 해보고 왜 그죠? 안 나오냐?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제 해보고 왜 안 나? 왜 안 늘어요? 안 하니까 안 내죠. 이거는 그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일단 글의 구조는 네. 단락으로 구성이 돼 있죠. 예. 하나의 글은 예. 단락으로 구성돼 있고 단락은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문장은 단어로 구성돼 있겠죠. 예. 그러면은 단락 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그렇죠. 우선이다. 그러니까 구조 독해를 하려면은 예. 구조는 단락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한 거를 갖다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단락을 보는 거예요. 예. 이 문장은 뭐구나라고 요약을 옆에다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은 요약이라는 건 내용 요약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가 예. 보였을까라는 예. 걸 보고서 예. 한마디씩 옆에다 써보는 것도 좋고요. 예. 구조도를 그려보는 것도 좋고요. 예. 이 단락의 의도를 적어보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기 주장 아니면 그 뭐 논거 1, 논거 2 이런 것을 그렇죠. 예. 그거를 갖다 옆에다 정리를 한번 예.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앞에 필자하고 예. 대화를 하듯이 진행을 하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이 사람이 있다. 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 그럼 이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예. 이런 얘기를 했네. 그러면은 내가 반문하는 거죠. 네. 너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지? 예. 라고 반문하는 식으로 옆에다 네.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 구조 독해를 많이 하면은 글을 한 번에 읽으면서도 의도가 무엇이었구나 저자가 이게 잘 보이는 시점이 있겠어요. 예, 큰 틀이 이해가 돼요. 예. 사실 수능 시험장 가서 구조도 그릴 시간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1, 2학년 때 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 틀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예. 걸 알면은 고3 때는 이걸 한 번에 읽으면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 의도가 보이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예. 예. 전체 구조를 이해해야 풀리는 문제도 있고요. 예. 그것도 많이 하다 보면 감이 생기긴 하는데요. 이거는 읽으면서 풀 수가 있네. 중간에 처리하면 되고요. 끝까지 읽고 나서 처리해야 되는 건 다 읽고 처리하면 되고요. 구조 독해가 필요하다. 예. 예. 1, 2학년 때는 꼭 예. 한 번씩은 해봐야 되는 과정입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은 그 답안을 바꾸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해봤을 경험이지. 예. 선생님 답이 나중에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전 좀 바꾸는데 저도 바꾸면 좀 틀리는 그죠? 타입이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5개 선택지 중에 2개가 남죠. 예. 3번, 5번 남았다 그러면은 그렇죠. 예. 마지막에 시간 다 됐다. 국어가 그런 게 많죠. 국어가 그래요. 애매하게. 그럼 마지막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그것도 해보죠. 예. 연필도 굴려보고 예. 3번 딱 찍으면은 답이 5번이죠. 항상. 예. 그 5번이다. 아닌 것 같아. 답 바꾸면 3번이고. 예. 영어 많은 그게 것 이제 같아요. 정답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라이크 존이 다른 거예요. 예. 정답에서 요구하는 존과 예. 그다음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예. 다른 거죠.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예. 수능은 그 명쾌해요. 내신은 학교 선생님 주관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학교 선생님 필기가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예. 수능은 명쾌하게 나옵니다. 답인 이유 아닌 이유가. 예. 예, 그거를 갖다가 명쾌하게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꼭 해야 될 게 예. 그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예.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이게 왜 답인가 아닌가를 꼭 예. 생각해서 예. 연습할 때 해야 되는 거죠. 예. 답이 아니면 아닌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거를 갖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제외를 갖다 해버려야 돼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설 모의고사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럴까요? 3년 전부터 수능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예. 그러면서 대치동 쪽에서 몇몇 모의고사가 좀 빵 떴어요. 예. 작년에 그 수능 나온 다음에 뭐 아주 빵 터진 또 모의고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기출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유사한 문제가 많았는데 예. 문제 유형이 3년 전에 확실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문제가 풀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예. 예전에 기출 문제가 유형이 안 맞아 버리니까. 신유형을 접할 컨텐츠가 없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가 막 나왔는데 몇몇 사설 모의고사가 나오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원칙이죠. 예. 근데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수능 유형에 맞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광고를 하죠. 예. 광고를 하면서 우리는 몇 프로 적중했다. 예. 이번에도 땡땡 모의고사 네. 해가지고 광고가 쫙 뜨는데 다 자기네가 적중했다고 하는데 네. 다 뻥입니다. 예. 그거 속지 마시고요. 일단 왜 그게 진실이 아니냐면은 일단 그 수능에 나오는 게 EBS 문제가 몇 프로가 연계가 되죠? 70%였죠. 70% 연계되죠. 예. 사설 모의고사가 철저하게 EBS 지문을 토대로 해서 만듭니다. 예. 그러면 EBS 지문에서 70%가 나오면은 사설 모의고사도 70% 연계 그렇죠. 최소. 최소 그렇게 연계가 네. 되겠죠. 뭐 자기네가 근데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더 연계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죠. 참고 자료도 제공했고 뭐. 예. 많이 그리고 있겠죠. 뭐 1년에 20회 이상 모의고사를 만드는 게 예.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딱 3번 만들잖아요. 네. 6월, 9월, 그다음 수능까지 네. 3개 만들어도 가끔가다 뭐 문제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데 1년에 20회를 갖다 막 쏟아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안 좋은 문제가 섞여 있어요. 이거 튜닝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모의고사 그나마 오류가 적은 거지 오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설 모의고사 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네. 꼭 적으면은 2-3개, 많으면은 5-6개 정도가 네. 수능 유형이 안 맞든지 그럼 패스 시키시나요?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아니면 정답이 2개 나오든지 정답이 없든지 이런 경우가 꼭 있어요. 그거는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까지 갖도록. 예. 그래서 유형에 맞지 않는 경우 때문이라서 그 부분은 가급적 가이드를 좀 받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또 지나치게 어렵게 나와요. 예. 문제가 수능 유형보다 지나치게 어렵게 나와요. 그 장단점이 있는데 예. 사설 모의고사 어려운 거를 막 풀다가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풀면은 너무 쉽네? 예. 라고 체감하는 경우 그건 최상위권 학생들이고 예. 오히려 중위권 정도 학생들이 되면은 문제 접근을 아예 못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건 약간 부작용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아예 접근을 못하니까. 예. 선생님 어느새 질문을 전부 다 여쭤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 괜찮으실 때 꼭 다시 한번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준비하시면서 선생님 꼭 전해주시고 이번에 꼭 전해주시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 이야기하고 인사 같이 부탁드릴게요. 1, 2학년 학생들이 국어를 좀 어려워합니다. 중학교 때는 국어에 대해서 뭐 생각을 안 했겠죠. 어려운 과목도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 필기만 받아 적으면 그냥 뭐 A 나오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다가 고등학교 넘어오면은 애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문제가 고민만 해요. 고민만 하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 습관은 그대로예요. 공부 안 했던 습관은 그대로 난 국어를 못하지 라고 하는데 2가지 좀 당부를 드릴게요. 국어 잘하는 방법. 일단 매일 해야 됩니다. 국어도 다른 과목처럼 매일.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1학년은 하루에 1시간, 2학년은 2시간,
3학년은 3시간. 그러니까 1, 2, 3 법칙으로 거기에 맞게 공부해라라고 하는데 일단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문제만 이렇게 풀고서 애들이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푸는 거는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요. 문제를 보고서 생각을 하는 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 독해도 해보고 모르는 단어 찾아보기도 하고 문제의 정답인 근거와 오답인 근거를 끊임없이 사고하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꾸준히 투자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키우면은 3학년 때 결코 국어가 어려운 과목이 아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에듀챔프에서 다음 주에는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유리할지 진학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간의 고교 배틀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